이 사상 관련해서 약간 연장을 해보면 사실 언론이 사람들의 생각, 가치관, 뭐 예를 들어서 복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세금에 대한 상 같은 것, 뭐 세금은 막 수탈적이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진보와 보수의 경제학 이론이 진자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언론의 역할을 이제 136쪽 부대에서 쭉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뉴 리퍼블릭지의 뭐 역할 같은 것을 볼 때 이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이 이 정부의 뭐 경제 성과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다루는 보도를 이 미국의 경우와 좀 이 책에서 보는 경우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?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경제학 이야기를 일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사실 언론이거든요. 지금은 뭐 이제는 신문 같은 정통 미디어도 아니고 뭐 유튜브라든가 더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장사미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크루그만의 그 주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책 기획과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아이디어를 핵심적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잘 안 되고 있죠. 잘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학계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역할조차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 특히 우리가 뭐 경제 관련 기사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보 보수 매체라고 하는 것 그런 그 기준은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사실은 드러나거든요.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지형은 뭐 거의 90대 10, 90대 10도 넘는 99대 1. 99대 1 뭐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제에 관한 뉴스, 보도 이런 것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. 하나는 데이터에 관한 거고요. 또 하나는 그 데이터의 해석에 관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프레임 또는 패러다임, 이론적인 패러다임 이런 거와 관련된 거예요. 근데 경제보도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정보, 팩트 이걸 누가 공급하고 있냐.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기업이고요. 두 번째 정부예요. 기업과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는 대부분 그 보도 자료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수준이고요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, 그러니까 그 팩트를 내보낼 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잘 내보내지 않아요. 기업도 정부도. 이게 정부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 쭉 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게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은 뭐 안 하면 그만이에요. 그렇게 해서 이미 팩트가 나올 때부터 한 번 걸러져서 나와요. 그 팩트를 활용해서 비평을 쓰잖아요. 보도에서. 이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의 논평, 그다음에 이제 신문의 사설, 분석 기사, 해설 이런 게 나올 때 그 사실을 유포한 주체가 고객이잖아요. 광고주요. 언론 회사의 되게 광고주들이에요. 신문사나 언론의 광고주들. 그럼 신문방송의 광고주들이죠. 그러니까 당연히 그 팩트에 대한 를 해석할 때 적용하는 프레임, 어떤 인식 틀 또는 이론적 패러다임, 이론 틀 이런 것들은 기득권의 우호적인 쪽의 틀을 쓰게 돼 있어요. 그냥 일체화돼 있다고 저는 봐요. 왜냐하면 보도자료 받으러 가면 요즘 뭐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봤지만 그 기자실이 있잖아요. 가면 뭐 커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편의를 다 제공받죠. 그러나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어떤 영세 상인이나 영세 기업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이 없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실을 경제와 관련된 어떤 사실을 내가 중요하게 선택하는가, 또 그 사실을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하는가, 비평하는가, 이게 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보도하는 분들도 이게 오류지만 내가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게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야,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보도를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저는 뭐
99대 1이라고 봐요. 99대 1. 특정한 패러다임, 이론적인 틀 또는 이념적인 틀에 가둘 수 있는 정보들을 주로 이제 내보내고요. 그 정보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끔 또 그런 이론적인 틀을 적용해서 비평하죠. 저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도 조금 공부해 봤고 주류 경제학도 조금 공부해 봤는데 어느 것도 진리는 아니죠. 그리고 경제학은 굉장히 원시적인 학문이고. 근데 이 여론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보도, 논평 이런 것들은 확고한 진리처럼 위장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. 제가 예전에 그 설탕 관세에 관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설탕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붙이잖아요. 근데 관세를 내리면 사실 국민들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국가의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다른 나라하고 뭐 경쟁이 어떻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국회를 돌면서 그 로비를 하는 측이 국민이 아니고 빵 브랜드 두 곳이더라고요. 네. 알고 보니까 한 빵 회사는 설탕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관세가 내려가면 자기들 빵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. 다른 회사는 이걸 막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이익 경쟁이었던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보도가 될 때는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명분만 보도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. 그거 뭐 사소한 거죠, 그런 거는. 근데 그렇게 물질적 이해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차라리 뭐 낫죠. 예,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듯이 각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학회 활동 같은 걸 많이 해보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.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심지어는 무슨 대학 후배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보도 좀 해달라고 해서 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비밀을 예, 말씀하시는 거 그 아닙니까? 내용이